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대선 기간 후보들을 탈탈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 주자와 대선 기간 이슈가 되는 인물들 나달 털듯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물들 털기 전에 사전투표 안내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됐죠. 네. 오후 6시까지고요.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또 운전면허증, 학생증의 모바일 신분증까지 지참 가능하니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신분증 확인하시고 가까운 투표소 확인하셔서 꼭 투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국민이 이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을 탈탈 털어볼 건가요? 네, 그간 인물 탈곡기는 한덕수, 김문수, 또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 탈탈 털면서 이 사람은 찍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A가 싫어서 B를 선택하는 식으로 계속 돼서는 좀 부적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기로에 있는 지금, 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지금 왜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예. 이런 포지티브한 질문의 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차례가 왔군요. 이재명 후보 기호 1번입니다. 네. 참고로 인물 탈곡기 코너는 철저하게 편파적인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털듯이 네. 이재명 후보도 뭔가 잘못한 점, 예. 그래도 좀 부족했던 점 잡아서 터는 식의 어떤 기계적 중립이랄까요? 그런 것은 이 방송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희망의 근거와 확신이 중요한 시기니까요. 예, 이렇게 편파 방송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도 드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재명 탈곡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추정 생년월일입니다. 키워드로 들어서는데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1963년 10월 2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태어난 날을 제대로 기록조차 못했다고 하셔요. 훗날에 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생년월일이 필요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적당한 날로 생일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뭐 흙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수저조차 물지 못한 채 태어난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짐작케 하는 일화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친은 당시로서는 고학력인 대학 중퇴자이셨는데요. 순경, 교사, 탄광관리자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그야말로 오지 마을입니다. 부친께서는 영 농사일에는 관심 혹은 소질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기만 하면 그렇게 노름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농사철이 이제 돼서 봄을 맞아서 어머니가 밭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이미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날려 드셨구만요. 네, 날려 드셨습니다. 집문서에 땅 문서까지 예. 잡힌 거죠. 아이고. 그런 집에서 이재명 어린이는 예. 산과 들에서 나는 소위 말해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모두 뭐 케어 먹고 따먹고 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런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는데요. 이 두 아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글쎄요. 왼쪽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 같은데요. 오른쪽은 누군지 몰라도 확실히 부잣집 아이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어쩜 그렇게 흑화했을까 싶은데요. 예. 바로 윤석열 어린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왼쪽 아이는 품이 많이 큰 옷을 입고 있고 예. 오른쪽 아이는 꼭 맞는 정장 차림인 게 눈에 띄는데요. 이 사진을 올렸던 김주대 시인은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몸보다 큰 옷을 사입히고 부자 부모는 자식의 치수에 맞는 옷을 사입힌다 라면서 윤석열이 미래의 가난함을 걱정하며 사는 아픔을 알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세대들은요. 다 어렵고 힘들게 자라났어요, 보통. 네. 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 자체가 무슨 훈장이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대통령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인생의 역정을 딛고 올라왔는지는 무척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존재하니까요. 네. 어린 시절을 봤으니 다음 키워드는 이제 그러면 소년공 시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소년공 시절 이재명의 키워드는 몸의 절반이 불구입니다. 저는 소년공 시절에 그러니까 이 산재로 팔이 굽었다라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인데 그 외에도 장애가 많이 있었나 보죠. 네, 어린 시절 취업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요. 처음 공장에 취업한 거는 1976년 3월이라고 합니다. 아까 63년생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12살에서 3살 남짓한 나이였겠죠.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 공장의 시다로 납땜일을 배웠는데 두 번째쯤 공장에서는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마고무라는 공장에 다닐 때는 보통이 10시까지 야근, 새벽 2시까지 잔업이 일수였고요. 여기에서 그 모터 벨트에 왼손이 감기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왼쪽 중지에 장애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1977년 아주냉동 공장에서는요. 함석 절단일이라는 걸 했는데 이 함석판에 손등이 찢겨져서 뼈가 드러나는 사고도 2차례나 겪었습니다. 또 이 공장이 망해서 또 간 다른 공장에서는 좌측 손목이 프레스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사진 있죠? 팔이 굽은 사진. 그게 급격히 키가 자랐는데 팔에는 장애가 생겨서 자라지 않아서 지금까지 팔이 좀 짧고 굽어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또 화학 약품 때문에 후각도 거의 상실했다고 합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군요. 소년공 출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곳을 전전하고 또 여러 사고를 겪고 이런 것까지는 널리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공장에서 일할 때는 퇴근할 때까지 그 어린 노동자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문을 잠궈놓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삶이 지긋지긋하던 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폭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에 고참들이나 관리자들한테 참 많이 맞기도 했고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었던 게 어린애들끼리 권투시합을 시켜서 싸움을 붙이고 고참들이 그걸 구경하는 이런 놀이식의 일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어린이가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봤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리자였던 겁니다. 그 시절에 야 정말 하늘같이 높은 저 사람이 고졸자구나. 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운 좋게 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텐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목표로 학업에 정진했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드리려는데요. 예. 세 번째는 바로 극단적 선택입니다. 극단적 선택이라 하면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17살 때쯤 일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 과거에 자신의 삶을 기록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존의 무게와 암담한 미래, 팔을 내보일 수도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고통, 사춘기, 이해 못해주는 가족들에 대한 서름이 겹쳐 그런 선택을 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이 후보 가족들은요, 성남에 있는 상대원 시장을 생활터전으로 지냈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는 시장 2층 화장실을 관리했고 아버지는 시장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하필 딱 그맘때쯤 이재명 후보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를 맞는 바람에 종종 아버지에게 끌려가 청소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이 후보는 이렇게 또 회상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같이 시장 청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더럽고 힘이 들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인데 아침 일찍 등교하는 교복 입은 동네 여자애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참 민감한 나이인데 말이죠. 참 힘들었겠네요. 네. 충분히 그 심정이 찐하게 좀 공감이 오는데요. 게다가 또 검정고시 합격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더 공부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게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을 몇 차례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첫 번째 시도는 연탄불이 꺼져서 실패, 두 번째 시도는 매형에게 들켜서 실패, 또 세 번째 시도는 어느 약사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약사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또 이 에피소드를 자신의 웹 자서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날이 아마 직장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대입 준비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그날 수면제를 20알이나 삼켰는데 이게 뭔 일이지?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알을 삼키고 그냥 면접을 보러 갔던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그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 놈이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 상황을 짐작한 역사가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그 약사분이 그 살려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보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의 정치가 서로를 향한 관심, 그 연대 이렇게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로 이바지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예. 그렇게 살아난 이재명, 압정으로 몸을 찔러가며 공부한 결과 1982년 중앙대 법대에 합격을 합니다. 다른 좋은 대학보다도 여기가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급을 하는 조건이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윽고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권 변호사 이재명. 이 시기 그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하겠다입니다. 직접 한다. 그럼 뭘 직접 한다는 소리입니까? 당시에 이게 2004년의 일인데요. 성남에 있던 대형 병원인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2003년 연달아 폐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도 공공성을 띈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운동을 벌여서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들고 시의회에 찾아가서 조례 안건을 올렸는데 이 의회가 이거를 1분 만에 그냥 부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재명 변호사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함께하던 시민들은 분노해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수배를 받게 되는데 교회 지하에 숨어서 지내면서 이재명 변호사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시장이 돼서 직접 병원을 세워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뜻이 시장이 되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계의 어떤 입문의 과정이었던 거죠. 계기. 그 병원도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시절 때부터 이 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맡으면서 주민들 행동 이끌었고요. 2010년 시장에 당선된 후에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해서 2019년 완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뭔가 한다면 하는 화끈하고 실력 있는 행정가 이런 거잖아요. 네네. 성남의료원 사례도 잘 보여주는군요, 그게. 네, 성남의료원을 비롯해서 그 시장 시절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력이 늘 논란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국 최초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어요. 선언 즉시 시 재정 건전화에 착수했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매관매직 인사관행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비리가 정말 메가톤급으로 줄줄줄줄 드러나면서 정치적 반사 이익도 얻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땡큐였던 일이죠. 결국 7천억에 달하던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면서 시장실 내에 CCTV를 직접 설치 지시했다는 사례 역시 이재명 표 행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불화도 그때 발생하는 거죠? 네, 사실 끝도 없이 이재명을 괴롭히는 가족 문제, 뭐 형님 문제, 형수 문제들 지금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후보는 친인척 비리와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이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고 눈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 연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힘내라!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그게 친인척 비리고 친인척의 시정 개입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먹먹해지네요. 네. 그 보수농계 정규재 씨도 그 눈물을 쏟으면서 봤다는 그 연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결국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사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애 끓고 가슴 아프게 하는 존재가 사실 가족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네, 거기에 부인 김혜경 씨도 얼마 전에 고초를 겪었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에도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것이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인물 탈곡기 후보의 과거를 좀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저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운 과거를 딛고 거침없이 직진해온 이재명 후보. 오는 6월 3일이면 우리 국민이 그의 인생과 철학, 그 철학이 비껴있는 정책에 표를 던지게 될 텐데요. 부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서민의 눈물과 서러움을 가슴에 담고 큰 정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여론조사 관련 대담 진행하겠습니다.